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좀 바쁘시고 그러신데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뭔가 색다르네요. 네, 제가 벌써 2년이더라고요, 돌비님. 맞아요. 이 시간이 아코님 참여하다 보면 뭐 몇 년 지나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제가 이날로 기억해요. 2년 전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제가 첫 시참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와, 반갑네요. 정말. 어찌 보면 2주년인 거죠? 그쵸.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아코님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고 계시고, 아코님이 이야기가 있으신 한은 언젠간 또 계속 와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아코예요! 때는요, 2016년도. 이때로 기억을 하고 참 오래됐죠. 추운 날 있었던 이야기이고 제가 이거를 뭐 경험한 건 아닌데 우연히 또 이 사람을 보게 돼서 오늘 하나 들고 와봤는데 어느 날 산이 어머님께서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아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대구 팔공산에 미나리 먹으러 왔는데 니들도 올래? 엄마들 여기 다 왔는데 우리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네. 그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산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 얘 지금 자고 있다고 옆에서 깨울까요? 그러면 깨워서 오랜만에 아들도 얼굴도 보자. 삼겹살에 미나리 먹으러 오라고. 팔공산 자락은요 2월이면 첫 미나리가 나옵니다. 거기 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삼겹살이나 미나리 저희가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산이를 흔들어 깨워서 야, 너희 어머니 대구 오셨다고 보러 가자.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지금 없고 밥 해먹기도 사먹기도 지겨웠는데 잘 됐다고. 근처 사는 저희 고향 친구 돌비 친구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3명이 어머님이 계시는 데로 올라갔거든요. 미나리 하우스죠. 도착을 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엄마는 왔으면 엄마도 아들한테 온 김에 전화를 하고 왜 산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냐. 엄마도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 그런데 저희 엄마가요 대뜸 딱 저를 보더니 아들 5만원짜리 하나 줘봐. 인사도 없어요. 저희 엄마는요. 일단 두서없이 5만원 하나 주래요. 그래서 제가 꺼내드렸거든요. 엄마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려는데 엄마가 돈 들고 어디 가냐 하니까 쓸어가지 어디가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말장난이 좀 있어요. 예. 또 말장난 시작이네. 그러려니 하고 엄마들이 준비한 삼겹살에 미나리 먹으면서 한 끼 때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손에 무겁게 낑낑대면서 고로쇠 수액 6개, 2박스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오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대? 어디 가냐 했더니 이것도 돈으로 사오셨구면, 우리 아들 5만원으로 이거 사왔지? 고로쇠물 사왔지? 딱 이러길래, 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들 친구들, 뭐든지 첫 수확이 좋은 거라고. 그 해의 첫 수확을 만약에 뭐 고로쇠나 미나리나 이런 걸 첫 수확 날에 딱 먹으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사람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갑자기 진지한 소리를 하길래 우리 엄마 안 그러거든요. 진지한 면이 없어요.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아서. 저희 엄마도 딱 봐도 그런 성격이라 저도 의아했는데 옆에 있던 산이가요.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혹시 이거 오는 길에 트럭 좌판 하나 보이던데 거기에서 사오신 거냐 이렇게 말을 산이가 하니까 맞다고 거기 거라고. 거기 좀 장애 있는 사람이 안쓰러워 보여서 좀 사줬다. 말도 어느라고 좀 몸이 불편하고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산이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여기 고로쇠 수액 하나 까서 제가 마셔도 되냐니까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 산이가 이걸 열어서 까 먹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1.5리터 페트병에 이게 고로쇠가 들어있거든요. 보통 새 거를 따면요. 소리가 뜨르르 따르르 나잖아요. 돌비님 이게.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냥 누가 먹다 마신 것처럼. 얘가 흔들어서 그 고로쇠 물을 맛보는데 그럼 그렇지. 여전하네 이 새끼가. 이 인간 진짜 인간 안 될 놈이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이가요. 예. 너 이거 파는 사람 알아? 몇 번 봤어. 왜 그러냐고. 엄마들이 왜 물맛이 이상하냐고. 일단은 거기서 산이가요. 어머니들 걱정하실까봐 괜찮다고 그냥 저도 마시고 싶었다고 얼버무렸는데 저는 옆에 가까이 들었으니까 여전하다니 인간이라니 욕을 했으니까 야 말해봐. 일단은 어머니들 헤어지고 나서 돌비랑 나중에 3명이서 이야기하자. 그러길래
삼겹살 다 먹고 저희 어머니들도 본가를 가셔야 되니까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고로쇠물을 아까 저희 엄마가 판매하는 트럭을 갔어요. 근데 트럭을 가서 산이가요. 그 먹던 물 있죠. 자기가 먹던 고로쇠물을 들고 가서 확 던지더라고요.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 새끼야 여전히 사기치고 다니고 있네 이거. 이게 고로쇠냐고. 이 새끼 이거 갱생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 떨고 있네. 저는 벙쪄있어 옆에 돌비가 야 왜 그러냐고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데 야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그랬잖아 몸 불편하신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 물을 파시는 분들이 딱 봐도 저희 또래였거든요. 보통 이런 거 아저씨들이 팔고 그러는데 저희 또래여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몸 불편하고 열심히 사준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이는요 아까 마시던 고로쇠 페트병을 다시 한 번 더 들고선 집어 던지면서 야 너 이거 진짜 고로쇠 맞아? 딱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말이 어느라도 이 트럭 사람이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오랜만이네? 산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주섬주섬 이제 자판을 정리하더라고요. 트럭에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고 싣고 있는데 옆에서 저는 왜 그러냐고 너 이거 아는 사람이야? 이 고로쇠물 아니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새끼 이거 물이랑 고로쇠 섞어가지고 고로쇠물 먹으면 약간의 단맛이 있거든요. 어디서 단맛을 감미해서 전마가 제조한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가짜 물이죠. 너 이거 그럼 넌 이거 어떻게 알아? 일단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는 처음 보고 너는 이거 여전이란 말 나왔으니까 많이 봤다는 거잖아. 우리 선생님. 자 여기서 선생님은요 산이가 한때 신기를 눌린다고 기거하며 지내던 무당 선생님이 계세요. 시참에 여러 등장한 분이시죠. 우리 선생님이 당뇨가 있어서 좀 심하다. 그래서 해마다 아까 너희 어머니 말씀처럼 고로쇠 수액을 해마다 이 추운 겨울에 사서 드신다. 근데 이 청년이 몸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게 당시에 해서 안쓰럽다고 몇 년을 여러 번 사줬는데 어느 날 이 새끼가 파는 걸 드시곤 당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더라. 고로쇠물을 먹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노발대발해서 범인이 임마니까 전화해서 찾아갔더니 증거 있냐고 아주 발뺌을 하더라.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찐 고로쇠도 있긴 있었나 봐요. 찐 고로쇠 수액도 있는데 몇 개는 가짜죠. 제조해서. 너무 괘씸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근데 그 알아보는 와중에 이 새끼 멀쩡하다. 장애인 척 하면서 장사하고 사람들 감성 먹여서 장사하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아마 너희 어머니도 아까 장애 몸 불편 그 말 하셨잖아. 아마 안쓰러운 연기 했을 거라고. 그거에 어머니가 휘말려서 지금 사신 걸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정에 약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전화 옆에 돌비도 이제는 욕이 나오죠. 와 이거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이네. 좀 언성 높여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돈 내놓으라고 아까 우리 엄마가 5만 원 주고 사온 거. 아무래도 주변에 큰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하나둘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저희 쌓인 와중에 아저씨 고로쇠 저희도 한 박스 주세요. 어떤 여성분이 물어보면서 사더라고요.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에 고로쇠 파는 이 물 파는 놈이 야 젊은이한테 나 안 팔아 꺼져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옆에 또 저희들도 왜 또 여자한테 시비지? 근데 이 여자분도 이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하면서 막 여성분도 막 딱딱딱딱 그러면서 막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니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큰 소리야. 난 젊은이한테는 안 판다고. 아가리 닥치고 꺼지라고. 이 말에 여성분은 더 화가 나서 자기 부모님한테 하소연하러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요 갑자기 5만 원 던지면서 기분 역같네 가져가라 야 씨 이러면서 다시 보지 말자 그러고 트럭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대로. 네. 저랑 돌비 산이는요 저 새끼 뭐냐 미친놈이네 한 대 치고 싶은데 참는다 저희끼리 말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씩씩대고 있었는데 산이가요 나 근데 저 사람 연락처도 알아. 연락처 안다고? 알지. 왜 몰라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당뇨가 심해서 겨울이나 봄 되면 고로쇠 수액을 주문하고 사러 마시는데 저 사람도 우연히 알게 돼서 고로쇠 수액 나도 자주 시켰고 택배도 여러 번 시켰다. 근데 알고 보니 아까 말대로 제조된 물이었고 저 인간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 또 지역 행사 다니면서 트럭에서 파는 사람 있죠. 국도 옆에서 트럭에서 물 팔고 옥수수 파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우리 또래인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산대?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된 사연이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하시더라. 저 사람 고로쇠 배달 왔을 때부터 그냥 시킨 건 사실 아니었다.
저 사람 옆에 죽은 지 오래된 신할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이분도. 무당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 사람 옆에 있대요. 야, 신할매 소리 들을 정도면, 그런 분이 옆에 있는 거면 신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물건을 사주기도 한대요. 그런 가족분들한테. 사연이 있겠거니 해서 우리 선생님도 이해하고 선행을 나름 베푼 건데, 저렇게 먹는 걸로 장난이나 치고 자빠졌고 싸가지 밥 말아먹게 행동하고 참 이상한데 선생님이 이제 그만 사주시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려니 하시더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옆에 있으신 신할매 영가분께서 노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요, 법당에 고로쇠 배달 온 적도 있던 사람이라서 위치를 알거든요. 저 사람이 오렌지 한 봉투랑 5만 원짜리를 넣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우리 선생님한테 딱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드릴 건 이것뿐이라고. 정말 죄송한데 뭐 가짜물 팔아서 죄송하다. 근데 무당이 왜 내 팔자 안 하면 봐주십사. 뻔뻔하게 찾아왔다. 그 소리를 하더라, 이 인간이 와선. 근데 그걸 본 선생님이 되레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릴 거냐. 남 안 속이고 정직하게 살 자신 있냐. 타일렀대요. 몇 년을 봤으니까 그래도. 근데 딱 그 말을 했는데 옳게 살면 당연히 나도 이제 인간 돼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산이가요. 옳게 살면? 야, 이 미친놈아. 옳게 사는 건 사람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무슨 유하듯이 옳게 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니.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우리 선생님이 몇 년간 너한테 사준 게 얼마냐. 고로쇠부터 미나리부터 고구마부터 뭐 네가 배달할 때 우리가 몇 년 사준 게 얼마냐. 이렇게 가짜 뭘 이런 게 몇 년간 파는 거 신고 안 하는 거면 너 다행으로 하려고. 야, 이거 호락 말고 같은 자식아. 당시 산이가 욕을 세게 했대요 또. 네. 그래도 옆에 선생님은 말리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각 직업전문학교라도 가서 기술 같은 거 배워라. 그리고 그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라고. 그럼 잘 될 거라고 말을 하니 예. 갑자기 이 트럭 남자가 아이고 재수없게 쉬리 우리 죽은 할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할머니도 예전부터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기술이 짱이다. 예. 기술만 배우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아, 이 노땅들이 하나둘 같은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싫더라. 그 말을 하는데 야, 총각, 옆에 계신 돌아가신 신할머니께서 바램으로 여기고 계신다. 옆에 있는 할머니 귀신으로 지금 있다니 옆에. 근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얘기 좀 해주겠냐? 아, 뭐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도 한때 용한 무당이었다고. 근데 진짜 용한 분이신가 보네. 우리 죽은 할매가 보입니까? 그 말에 선생님이 너 옆에 할머니 항상 걱정스레 계신다고. 나보다도 한때 훨씬 높으신 신할매 분이라고. 무당이 다른 무당한테 신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신할매라고 하지 않느냐. 왜 너 같은 놈 지켜주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해서 정신 똑띠 차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르듯이 훈계를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먼발치에서요. 산이가 눈이 되게 좋거든요. 먼발치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더래요. 나도 이 사람이 물건 팔러 여러 번 와서 몇 번을 보긴 봤는데 신할매도 스치든 여러 번 봤는데 오늘은 신할매도 당연히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이고 그런데 내 눈에 먼발치에 이 고로쇠 파는 트럭 남자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 영가가 서 있대요. 한 50m 전방에. 선생님 이거 저기 먼발치에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서 있다고 귓속말로 선생님께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은 눈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좀 안 좋으셔서 그제서야 먼발치 있는 걸 가까이 가서 좀 봤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신할매가 왜 총각 옆에 붙어 있는지 이제 알겠다. 어쩐지 너처럼 흉한 놈도 손자라서 지키는 건가? 안쓰러워서 지키는 건가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는 것 같네. 이 말을 하니까 그 고로쇠 파는 트럭 남자가 왜요? 뭔데요 그게? 야, 너 만약 옆에 계신 할머니 없으면 너 진즉 죽었을 거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저기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너 죽일 듯이 너를 보고 있어. 아까 말했듯이 너 돌아가신 할머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제사는 못 지내줄 망정 가끔 묘지라도 가서 절이라도 하라고. 무덤 관리라도 꼭 하라고. 이 말을 했음에도 이 트럭 남자가 뭔가 놀라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딱 이 트럭 남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새끼야 혹시? 와, 그 새끼 아직도 귀신 돼서 내 근처에 있어? 와, 짜증나네. 이랬대요, 산이한테. 오. 그 새끼
귀신 돼서 내 옆에 있어? 저기요 무당쌤, 내 돈 얼마 주면 이 귀신들 떼줄 수 있냐고. 할머니도 내 옆에 있다고 했죠. 사실 내 되레짐작 하는데 아마 사촌동생일 거라고.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며. 얼마면 떼줄 수 있냐고. 이렇게 또 시건방지게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은 한없이 그래도 웃으세요. 타일러로 보려고 하는지. 아, 비슷하다 했더니 사촌이었구만. 예, 사촌입니다. 사실은 어디 좋은데 같이 놀러 가다가 내가 젊은 패기 시절 실수로 좀 술 좀 먹고 음주 사고를 냈는데 예. 아마 저 전마일 거라고. 전마가 죽었습니다. 뒤에서. 나는 에어백에 달쳐서 살았는데 아무튼 거기 내 사촌은 죽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여자한테 인기도 많았고 나랑 1살 차이라서 학교도 서울 명문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고 원한이 진 것 같은데 좀 떼주소. 계속 떼달라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산이가요. 먼발치 있는 그 영가를 향해 갔대요. 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가 그때는 궁금해서 갔는데 그때는 산이가요. 신발이 극에 달할 정도로 좋았던 시기예요. 그 근처를 가니까요. 정말 영가의 눈이 트럭 남자만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귀신을 보는 산이가 가까이 와도 그 사람만 바라보며 분노를 표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산이가 다시 선생님에게 돌아와서 현재 영가 상태가 저렇다고 말을 하니까 관세음보살 갑자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저기 옆에 계신 신할매요. 신당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했는데 그 트럭 남자가 갑자기 아니 이 사람도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당신들의 허공에다가 무슨 말 하냐고. 갑자기 얘도 이 트럭 남자도 허공을 향해 야 이 땡땡땡 쌍놈의 새끼야 내 주위에서 당장 꺼지라고. 너 한때 다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내가 네 여자 네 가시나 꼬셨다고. 혹시나 그런 거냐고. 좀 꺼져라.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이가 꺼져라. 막 그걸 듣는데 선생님도 놀라고 산이도 놀랬대요. 갑자기 소리를 치니까. 그럼 그렇지. 너 네 사촌 말고도 또 불경한 짓 저지른 적 있지? 있으니까 자가 못 떠나고 네 주위에 맴도는 거 아니냐고. 니네 옆에 신할매도 지금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쯔쯔쯔 거리시는 표정이다. 아니 어이 들어보소. 사실은 음주 사고 낼 때 뒷좌석에 사촌 동생이 여자친구도 있었대요. 사촌은 죽긴 했지만 여자친구도 그때 교통사고에 큰 사고를 입어서 팔 하나를 잃었고요. 손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몸에 신경이 좀 잘못됐나 봐요. 몸 걷는 게 불편하대요. 결국엔 지 때문에 음주사고로 다 사고가 난 건데 자기는 그렇게 재활치료도 장기간 하고 시간이 흘러서 당신은 지도 미안했는지 찾아갔대요. 야도 힘들게 살고 있더라.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가. 내가 남자아이요. 그래도 내가 남자된 도리로서 이 집도 절도 제대로 없는 장애까지 된 여자 책임져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여차저차 이 여자를 또 꼬셨나 봐요. 사촌 동생의 전 여자친구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겨. 옆에 듣던 산이가요. 야 허락하에 될 곳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그 여자 꼬셨다고 했지. 다시 말하지만 허락하에 될 곳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여자친구 너 어떻게 데리고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미친놈아. 영가가 원혼기 직전까지 와서 주위에 맴도는 거면 보통 화가 난 거 아니다. 그것도 사촌이라면 가족인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제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산이를 통해서 저희가 들은 거기 때문에 앞에 욕도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죄송스럽고요. 거북할 수도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트럭 남자 말에 의하면 산이한테 전한 게 이 사촌 여자친구가 좀 외모가 훌륭했대요. 캠퍼스 커플이라고 했는데 사촌 동생처럼 공부도 잘했대요. 보육원 출신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애가 됐다고 하지만 얼굴의 외모는 어디 가겠냐고. 얼굴이 많이 예뻤대요. 데리고 살면서 이제 나름 서방이 됐으니까 지 나름대로의 남자 구실은 자기가 잘했다고 느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공부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남자한테 좀 짐이 되기 싫었나 봐요. 뭔가 미안하기도 했고. 자기도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이 트럭 남자놈은 내가 바라는 건 그딴 거 필요 없다. 연필 공부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너는 나만 보고 살고 네 불편한 장애 내가 케어할 테니까 가시나들은 머리 든 게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지금 공부한답시고 나보다 가방끈 긴답시고 내 머리에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하더래요. 산이한테. 나도 나름 노력하고 처음에는 잘했다 여자한테. 근데 자꾸 공부한다니 뭐하니 뭐 훈계하니 가방끈이 기니까 나한테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짜증이 나더라. 내 나름대로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세벌을 좀 못된 짓을 했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뭐 온순해지고 착해졌다는데, 자, 여기서 못된 짓은 좀 과했습니다. 폭력을 썼거나 뭐 좀 그랬겠죠. 그러더니 이 여성분이 좀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착한 척 연기를 한 건지 착해졌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야를 데리고 갔는지 갑자기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여자가 사라지더라. 보육원 출신이라서 혹시나 해서 거기 갔나 해서 예. 찾아가니 없고, 뭐 이런저런 어디서 소리를 들었는데 나 욕만 바가지로 처먹고 나왔다. 한 1년 지나서 시간이 좀 잊혀질 때쯤에 우연찮게 야를 만났는데, 야가 어디 공무원 비스무리하게 장애인데 취업을 했더라. 공공센터 이런데. 그거 보고 내가 네 서방 왔다, 다시 나랑 살자 이랬대요. 그런데 나를 벌레 보듯 보는데, 또 거기서 내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장애 있는 사람 끝까지 나는 책임져 주려고 찾아간 긴데, 이게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또 행패를 좀 부렸다. 내가 또 과거에 음주 사고도 낸 적도 있고 뭐 행패를 좀 심하게 부리다 보니까 신고를 여러 번 먹어서 예. 깜빵에 살다 나왔대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는요, 이제 내가 전과자가 됐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이 캄캄하기도 하고, 나를 신고해서 나를 좀 사회에 완전 비관자로 만들어. 그게 또 분노로 바뀌었나 봐요. 내 나름대로 그 여자를 또 괴롭혔대요. 뭔가 억울해서요. 왜 나를 신고했냐고. 근데 이게 괴롭히는 과정에서요, 이 여성분이 몸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후유증인지 추가로 합병증인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하늘나라로 갔대요. 근데 그 하늘로 간지는 그 당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이 말을 듣는데 산이가요, 선생님도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결국에 야, 이 네가 죽인 거잖아. 미친 호수 잡놈의 새끼야. 이 새끼 뭐 지가 안 죽인 것처럼 해. 결국에 듣다 보면 네가 죽인 거잖아. 넌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너 나름대로 지금 네 입장을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결국에 쌍놈이 네가 지금 나쁜 짓 중 하나를 여러 번 해서 이 여성분을 하늘로 보내게 된 거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할매 할머니도 너 마지막 남은 손자 같아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은데, 야, 생각해보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 돌아가신 신할매가 너를 지켜주는 거면 너 분명 너희 부모님도 너를 포기한 것 같은데, 야, 돌아가신 무당할매가 지켜준 게 넌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무속적에서 이런 말이 있어. 언젠가는 개과천선 될 거라고 한때 믿어주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영가가 돼서 네 옆에 있는 건데, 그리고 너도 지금 살아있지만 이 할머니 피라고. 와, 진짜 썩을 놈이네. 여자가 원혼기가 안 되고 다행히 그 당시 남자친구 있던 네 사촌이 원혼기가 돼서 돌아온 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라. 핏줄끼리 원혼기 웬만하면 안 진다. 너 증오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절대 우리가 뭘 해주지도 않을 거고 딱히 예. 해줄 것도 없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인간 되라. 언젠가 할머니도 신할매 옆에 계시더라도 언젠가 네 곁에 떠난다. 그때 되면 네가 죽거나 네가 밖에서 새 삶을 살고 있거나 두 가지 중은 분명 하나일 거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 트럭 남자놈은요, 아니 나도 노력하면서 살려고 했다고. 여자니 나를 버렸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비록 음주 사고를 내서 여자 장애를 만들었지만 내가 지은 거 내가 거두려고 했지 않느냐.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게 뭐겠냐. 몸 불편하지만 신랑 밥 잘 챙겨주고 돈 벌어오면 남자 이해해주고, 그게 그렇게 여자들은 남자 이해하는 게 어렵냐. 내가 여자한테 돈을 벌으라고 했냐, 일을 하라고 했냐.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를 맞추면서 사는 거 아니냐, 사랑만 하면. 근데 옆에서 산이가 좀 어른스러운 기질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산이가 또 분노에 차서 했던 말이 있었대요. 자,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못 배운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항상 같은 말이 있어. 이 아이 못 배운 새끼다. 장님도 눈이 안 보이지만 꿈을 꾼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을 꾸고 사랑도 하고 싶어 한다. 그걸 넌 이해라고 지금 말하냐? 넌 지금 그 말을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 여자분도 돈을 벌려고 최대한 자기만의 너한테 짐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너는 네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끝까지 네 욕심적인 말만 채우려고 하지 않냐. 야, 이 병신 새끼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냐. 죽은 할매가 널 지키고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네 부모가 널 인간 취급 안 하는 거 그건 모르겠냐. 네가 이런 놈인데 누가 누굴 네 나름대로 이해한다 짓거리냐. 아, 진짜 보기 싫다. 선생님 옆에 이 이거 꺼지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 너 절대 개과천사 안 될 놈이라고. 바뀌지 안 될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일단은 그때는 내쫓았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5일 정도 지났다는데 선생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이한테 얘기했던 게 있대요. 저기 산이 총각, 그 고로쇠 파는 그 총각 있지.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 꿈에 나왔다. 그 신할매가. 근데 그때 옷차림이 조금 다르더라. 고운 한복을 좀 입고 계시던데 내 꿈에 나와서 좀 부탁을 좀 하는 것 같다. 말은 안 하시지만 어떤 부탁을 하던가요? 나한테 대출을 주면서 뭔가를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이걸 뭘 해야 될지 알겠다. 그렇게 꿈에 나오셨대요. 선생님 꿈에. 붉은 대추를요. 불에 그을려서요. 깨끗한 생수를 한 잔을 넣어서 이 트럭 총각을 마시게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날출자 부적 하나를 주라고 하셨대요. 산이 총각이 미안하지만 저 트럭 친구한테 전화해서 좀 오라고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걸 이 신할매가 부탁한 걸 좀 들어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산이한테 했는데 산이도 좀 탐탁진 않았지만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그 고래새 팔던 총각이 저녁쯤에 일을 끝나고 왔대요. 그리고 산이가 또 얘기를 한 게 네 놈을 정말 돕기가 싫은데 너희 할머님이 우리 선생님 꿈에 나왔다. 좋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개소리 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마라. 그리고 산이가 부적을 하나 써주고 그리고 불에 그을린 붉은 대추를요. 몇 개 그을려서 그릇에 담아서 생수를 넣어서 마시겠대요. 예. 그래도 공짜로 그런가 뭘 뭐 무속적인 부적 뭐 이런 거 비방 같은 걸 해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키는 대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45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대요. 45일 뒤에 이 트럭 총각이 왔다고 하는데 그때는요 산이 눈에도 신할매도 보이지 않았고요. 먼 발치에 보이던 사촌 동생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 영가도 안 보였대요. 아 비방이 성공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트럭 총각한테 이제 정신 차리며 살라고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끝으로 이 총각은 거기서 헤어졌는데 오늘 산이 눈에 저 새끼 아직도 저러고 사네라고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와 아무리 신할매가 돕고 우리 선생님도 돕고 나도 하기 싫은데 저놈을 도왔는데 와 신이 도와 무당이 도와 사람도 도와 안 될 놈은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예. 진짜 안 될 놈은 안 된다. 제가 이걸 다 들으면서 야 그럼 너 아까 저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했잖아. 혹시 싸울 때 또 신할매인가 또 그 영감은 안 보이더냐? 왜냐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예. 이걸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은 안 보였는데 내가 물 던지면서 화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비방이 잘 된 거면 잘 된 건데 저거 곧 죽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야, 왜 여기 뭐 사촌 동생 그 원혼기 같은 데도 없고 신할매도 이제 없으면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말한 적 있지. 본인의 형상을 한 영가가 예. 네 머리 위에 있으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오래 못 산다고. 저 지금 얼굴 머리 하나가 머리 위에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사람 얼굴이요. 얼굴만 예를 들어 돌비님 이마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이건 3년 안에 끝난대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보인대요. 지금 산이 눈에. 저놈아가 지금 그래. 와 그럼 자기 업보대로 가는구나. 이 말을 끝으로 고로쇠 파는 트럭 남자의 사연을 오늘 하나 들고 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정말 항상 느끼지만 아코님께서는 이야기를 진짜 너무 잘 전달을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아코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도 많이 나요 항상.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화도 많이 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일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시청자분들이 분노하는 분들은 분노하시는 거고 아 그래도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날 와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게 가장 좋지만 꼭 내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코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목소리 또 듣는 거예요? 아유,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 오늘은 우리 돌비님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네. 너무 막 피 튀기고 그런 건 좀 오호. 안 하고 싶어서, 오, 네네. 네, 슬픈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코님도 슬픈 이야기 하시면 다 우시는데, 일단은 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렛츠가! 깨르십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요, 무당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된 게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분은 저보다 8살이 많은 여성 누나이시고, 과거 산이와 인연이 있게 되어서 저도 우연찮게 인연이 같이 같아져서 이제는 저한테는 아는 누나죠.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작년쯤에 제가 이 사연을 들었던 겁니다. 이 누나의 이름은 선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네. 횟수로 치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으로 보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던 젊은 학창시절, 경치나 풍경을 특히나 좋아했대요. 그런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집안 자체가 굉장히 유복해요. 전라도 여성분이신데, 속설에는요, 전라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당시 이 누나한테 이걸 들었거든요. 예? 야, 전라도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 전라도에서는 주먹 자랑 하지 말고, 얼굴 자랑도 하지 말고, 마지막에 허세 같은 돈 자랑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이 누나 집안이 삼박자가 다 갖춰진 집안이래요. 예. 안타깝다면 그 길을 하필 이 선영이라는 사람이 걷게 됐어요. 바로 이제 무속의 길이죠. 이 무속길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공통적으로 여러 무속인분들도 겪겠지만은 심한 몸살 감기, 원인 모를 여러 질병이 동반이 되면서 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이 무엇인가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때부터는 드디어 왔다. 왜 나한테 이게 왔냐? 그 길을 걷기 싫어서 큰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무당분들도 만나고, 많은 걸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받아야 한다는 운명이죠. 예. 공통적으로 모두 다 그 답을 들었다고 해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이 누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모든 걸 스트레스로 날릴 수 있는 유일한 힐링이 바로 이 선영이 누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특정 해외여행을 가고 난 이후로 이 사연의 시작이 드디어 됩니다. 이 장소는 이쪽의 무속 세계에서는 유명한 성지이자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 선영이 누나의 첫 느낌, 뭔가에 느껴지는 엄청난 공포는 아니었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위화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말만 들었던 것처럼 공포는 아닌데,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위화감이란 걸 느끼지? 이 주변을 관광하면서 드디어 그 큰 호수 쪽을 도착을 할 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는 귀신이 안 보였대요. 호수 근처로에는 누가 봐도 악령이 있다면 수살기가 될 거고, 물귀신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호수 주변으로 많은 귀신이 분명 있긴 있었대요. 맴돌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자신한테 시선이 하나둘 가리키면서 뭔가를 눈치를 챘든 나를 보면서 계속 귀신들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 귀신들이, 난 여기 나라 사람 아닌데 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 무속분들은요, 귀신이 말을 걸면 웬만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귀신이 말을 해도. 당연히 무시하면서, 대화를 피하면서, 무시하면서 주위 경치 구경을 하고, 일정 시간에 맞춰서 관광 투어도 패키지로 약간 끊어서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호수 위에서요, 갑자기 무리를 걸어다니면서 자기는 진짜 뭐가 예수님이 내려온 줄 알았대요. 귀신인데 무리를 걷는데요. 그냥 평범한 여성이, 여기 현지인 같은데 자기 근처까지 와서는 이 벌건 대낮에
여기 나라 사람인데 너 밤에 여기 다시 와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만약에 안 온다면 너 일가족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무시하려고 했어요. 왜냐, 아까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영이 누나가 너무 놀란 건, 뭐야, 여기 한국 아닌데 왜 한국말이 들려? 왜 저 귀신한테 여기 한국말이 들려? 그때부터는 위화감이 공포로 바뀌면서 소름이 끼쳤대요. 그 와중에 대답을 너무 무서워서 네라고 할 수밖에 없었대요. 뭐지, 내가 대답을 왜 했지? 뒤늦은 후회를 했고 이 복잡한 심경에 손이 많이 달달달달달 떨렸대요. 왜냐, 귀신하고의 대화 속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과거 무속의 길을 걸으셨던 증조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겨났대요. 들어주지 못하면 무시하고 대꾸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같이 온 일행 친구가 있었대요. 자신의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여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면 와야지. 밤에 이 장소로 다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일날 밤 다시 온 이 호수에는요, 낮에 보였던 많은 귀신들은 안 보였대요. 그런데 낮에 봤던 그 물 위를 걷던 귀신이 갑자기 자기 옆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또 다가와서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래요.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너희 나라 남쪽을 바라보는 바닷가에 반드시 이걸 던져줘라. 그것만 해준다면 너한테 아무 일 없을 거다. 이 말을 끝으로 바로 선영이 누나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대요. 그런데 혼절을 하면서 쓰러지는 바닥에 무언가를 손에 잡는 걸 옆에 있는 일행이 봤대요. 일단은 쓰러졌으니까 같이 온 일행은 진정시킬 거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영이 누나가 혼절을 한 상태에서도 손에 녹이 쓴 스댕 반지, 돌비님 그냥 막 길거리에 파는 스댕 반지 있죠? 그걸 하나 꽉 쥐고 있대요. 근데 오래돼서 그런가 녹이 막 쓸어 있대요. 예. 이걸 왜 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행분이 이걸 왜 쥐고 있어? 그리고 이거 언제 주웠대? 이렇게 손을 펴려고 했는데 그 혼절 중에도 이 손을 안 놓대요. 이거 왜 쥐고 있어 얘는?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걸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선영이 누나도 자기도 모르게 이 가방을 넣었대요. 그냥 자기 소지품 마냥. 그리고 뭔가의 불길한 상황 속과 이 공포스러운 환경이 너무 소름이 끼쳐서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기존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동료 무당분들, 그 당시는 무당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조언을 들었던 무당분들, 스님들, 목사님들 또 찾아갔는데 무당분들의 공통적인 말과 다른 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나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거기 신성한 장소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귀신이 부탁한 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고민을 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가 잊혀질 때쯤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 어느 전라도 지역에서 매년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거든요. 네. 그 장소에서 당연히 축제 경치도 좋아하고 축제도 좋아하는 여성분이니까 참가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 되면 연예인들 공연도 오잖아요.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도착하면서 배고프니까 뭐 핫도그나 뭐 여러 주전부리 사 먹고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등을 톡톡톡 치면서 저기 이런 식으로 부르길래 왜요? 한국인인 줄 알았대요. 생김새는요. 근데 말이 약간 어눌해서 아, 한국말 잘하는 우리 뭐 아시아계 사람인가 보구나. 외국인이구나. 중국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네, 무슨 일인가요? 대답을 해줬는데 이 선영이 누나한테 가까이 다가와서는 연기를 좀 할게요. 그 당시 선영이 누나도 저한테 연기를 좀 했거든요. 표현을 하는 게. 왜 령이 준 물건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언어로 말도. 왜 령이 준 물건을 가지고 있냐? 당신한테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한테 음식 썩은 내가 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썩은 냄새를 맡은 줄은 모르겠는데 당신 령이 보이진 않는다 옆에. 령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냐? 귀신이 옆에 없는데 썩은 애가 나는 건 당신 령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 우리 고향을 갔다 오지 않았냐?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혹시 그 고향에서 뭐 받아온 거 없냐? 이 말에 선영이 누나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을 하니까 외국인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많이 맡던 냄새다.
정확하게는 내가 많이 봤던 귀신의 냄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 선영이 누나가 당신이 살던 지역이 혹시 바이칼이냐, 그 바이칼 호수 마을이냐 하니까 맞대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산지 7년이 넘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나도 한때는 샤먼의 길, 무당의 길을 피한 건지 내가 기가 약한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안 보인다. 혹시 당신 샤먼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선영이 누나는 그 당시 무당은 아니었고 샤먼도 당연히 아니었지만 나는 보이는 사람은 맞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 냄새는 우리 고향에서 샤먼들한테만 붙는 냄새다. 우리 할머니 샤먼이었다. 그 말에 선영이 누나가 너무 놀랬대요. 그때의 공포감은 또 손이 달달달 떨면서 자신이 그 바이카로에서 겪었던 일을 앞에 있는 외국인한테 했어요. 예. 빨리 그 귀신이 말한 대로 그걸 던지고 와야지. 당신 왜 고민을 하고 있냐. 그리고 그 귀신이 부탁한 걸 던지고 나면 바이카로를 다시 꼭 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썩은 냄새가 나면 언젠가 너 죽는다. 이 말을 끝으로 헤어졌대요. 당시 무당은 당연히 아니었고 귀신은 보이는 상태였고 내가 이 길을 이제 받아야 되나, 그리고 받아야 된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거를 이 이야기를 앞에 해준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또 위화감과 공포가 들어서 빨리 남쪽의 여수, 최대한 가까운 여수 바다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 물건을 아까 말한 녹슨 스댕 반지를 던져버렸대요. 던져버리고 일단 시키는 대로 했죠. 그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붙였는데 생전 꿈을 꾸지도 않는 선영이 누나가 자신이 관광을 했던 바이카로 관광을 그대로 꿈을 꿨대요. 내가 놀았던 그 장면이. 마찬가지 당신이 놀았던 생각을 하며 꿈속에서도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 내가 혼절한 그 바이카로 있는 서당이 있었대요. 그 서당에서 어떤 외국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러시아 말인지 거기 언어 민족 말인지는 네. 모르겠으나 분명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을 해서 번역기를 돌렸는지 아무튼 번역을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은, 꿈속에 본 귀신의 말은 네가 보고 있는 곳으로 다시 와라 이거였대요. 당연히 꿈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꿈이 반복이 되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하고 꾸다 보니까 넘길 수가 없었대요. 예. 그 축제에서 만난 외국인의 말도 생각이 났대요. 너 이거 던지고 나면 다시 그 장소를 가야 한다. 이 말도 역시나 생각이 나서 무엇이 해결이 되려면 가야 되구나. 그렇게 또 한 번 일정을 조율해서 바이카로를 계획을 잡고 몇 년 만에 다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신을 본 호수가, 여러분들도 당연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호수가 어떤 호수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러시아의 바이칼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무당의 최초 성지라고 합니다. 샤먼의 성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속인 분들이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 친구 산이도요 여기를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왜냐, 나는 이 길을 받고 싶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던 좀 안타까운 시절에 갔었어요. 왜 여기가 무당의 고향, 세계적으로 보면 샤먼의 성지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설들과 추측에 내려오는 거죠. 네. 왜 바이카로가 무당의 성지, 무당의 고향인지 일단 패스할게요. 이 부분은 전설이니까. 이 선영이 누나가 꿈속에 봤던 그 장소를 도착을 하고, 그리고 과거 제가 여행을 했던 이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아직 나는 정식 무당은 아니지만 뭔가 여기서 내가 경험했고 신기 같은 걸 나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보이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미리 준비한 향이 있었대요. 지성기도를 드렸대요. 지성기도를 드리면서 한 20분쯤 지났나 한국 사람과 거의 흡사한 현지 민족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가시면 가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한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부요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 생김새가 비슷한 어떤 여성분과 10살 정도로 돼 보이는 꼬마 아가씨가 선영이 누나한테 다가와서는 종이에 싸져 있는 뭔가를 건네주는 거예요. 말없이 그걸 받았대요. 거기 안에는 따뜻한 만두가 있대요. 그 만두를 받은 선영이 누나가 고민을 안 했대요. 이거 먹어야 될 것 같다.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여성이 주는 만두를 먹었대요. 그 만두를 먹을 때까지 앞에서 기다려주는 여인과 꼬마 아가씨, 그리고는 갑자기 꼬마 아가씨는 선영이 누나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재요. 근데 선영이 누나는 그때는 정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웃으면서 같이 갔대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해주는데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말로 말을 하는 여인.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영이 누나는 이 서툴지만 한국말을 알아들었고 선영이 누나가 저한테 했던 연기 톤으로 좀 해드릴게요. 저희는 가난하고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그날 이곳에 왔었기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언니와 노동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었고 만족스러웠고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샤먼의 집입니다. 무당의 집안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때 언니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한국 여자들처럼 너무 예뻤습니다. 한국 남자들한테도 언니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때 선택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제가 아들 2, 딸 5명 있는 가족입니다. 언니와 저는 둘째 딸, 넷째 딸입니다. 그 선택의 길은 바로 진짜 샤먼의 길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와서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보이는 귀신들이 언니를 끌고 가려고 했고 언니를 인도하려 했습니다. 언니는 아파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샤먼의 집입니다. 가짜 샤먼이 아닙니다. 선택이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했던 한국 남자와 헤어지는 게 싫어했던 우리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언니는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속이며 이용당했다 많이 슬퍼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다. 언니는 자신을 위로하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간 나는 선택받았으니 돌아가야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언니는 당시 이 상황을 이해하며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버티고 견디며 사랑을 했었는데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언니는 심벌의 몸이 눌려버렸습니다. 지쳐가고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같이 보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결국에 한국 남자가 알게 됐습니다. 언니는 언니가 샤먼이 됐다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남자는 언니를 두려워했고 언니를 멀리하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그날이 왔다며 슬퍼하고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가명입니다. 언니는 고향에 돌아가서 옆에 있는 꼬마 아가씨 바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언니의 딸이고 사랑했던 한국 남자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벌을 받았습니다. 바에를 낳은 후 시간이 지나 저도 고향을 돌아가니 이미 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샤먼 집입니다. 샤먼의 길을 언니를 선택을 받았지만 언니는 거부하려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아이도 낳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샤먼입니다. 언니는 모두를 숨겨 고향에서 바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큰 벌로 언니는 호수 속의 자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언니의 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이 옆에 있는 여동생이 이걸 받았대요. 거부를 하면서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분이 받으셨나 저도 그때는 추측이 됐었고 이분이 말하길 또 선영이 누나한테 현재 우리 집안의 대표 샤먼은 저입니다. 우리 집안은 사람이 죽으면 호수와 자연이 된다고 믿습니다. 호수가 되면 우리는 4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언니가 죽은 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그날 제삿날로 표현할게요. 예. 제삿날이 되면 언니는 항상 호수에 나타납니다. 4일간 나타납니다. 샤먼이 된 나에게도 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니가 보이는데 왜 나타나냐? 언니 왜 제삿날에 이런 날에만 나타나냐? 그런데도 언니는 수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 언니의 제삿날에 또 언니가 나타났고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샤먼들이 신기도를 드리는 걸 봤다. 그런데 드디어 언니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더라. 수년간 제삿날에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입을 열면서 꺼내는 말이 한국말까지 하더라.
한국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언니는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 이것을 당신 남쪽의 바다에 버려달라. 그 한국인 샤먼은 언니를 근데 보지 못하더라. 가짜 샤먼이다. 혹은 기가 없는 샤먼이다. 신이 약한 샤먼이다. 아,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동생분은 언니의 행동에 깨달음을 얻었대요. 언니는 나도 들어줄 수 있는 벌을 지금도 죽어서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무엇을 버려달란지는 들었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그 물건이 뭘 알아야지 동생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당신이 호수에서 찾은 것 같다. 선영이 누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당신이 여기 호수에서 돌아다니면 관광했을 때 나는 당신이 낮에 돌아다니는 걸 봤대요. 벌건 대자의 공포에 질린, 위화감에 질린 그 선영이 누나를 바에와 이 여성분이 봤대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란 모습을 바에와 이 여성분이 또 봤대요. 그런데 그 선영이 누나 손에 어두운 밤에 그 물건에 손을 쥔 걸 봤대요. 아까 말한 그 녹이 쓴 스댕 반지. 아, 저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동생분은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는 언니가 원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선택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선영이 누나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샤먼이구나. 언니의 제삿날에 우연이지만 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언니가 제삿날이 아닐 때에도 나에게 드디어 나타나며 말을 하더라. 자, 이 옆에 여성분의 이름을 추아라고 가명을 할게요. 드디어 언니가 자기한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추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언니는 벌이 드디어 끝났다. 추아, 미안하다, 우리 바이를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한국 사람이 여기 다시 올 거다. 나 대신 우리가 즐겨 먹던 만두를 대접해달라. 정말 미안하다, 추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이 말을 끝으로 언니는 호련히 사라졌대요. 제가 옆에 있는 바웨와 만든 만두였고 당신이 참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했고 고맙고 미안합니다. 저희 집에서 오늘 하루 묵으셔도 될 것 같은데 숙소 있으시냐? 네. 따뜻한 정을 베풀고 싶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선영이 누나는 내내 울고 있어요, 옆에서. 엄청 오해를 하면서 그냥 울고 있었대요. 뭔가 모를 그 한국 남자의 못된 그 돌빈이 뭐 있죠, 그거. 너무 슬픈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쌍놈의 막 야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예.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이 추아 씨와 바에를 데리고 그 현지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즐겨줬대요. 사주고. 왜냐, 있는 집 딸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후에는 연이 되어서 한국까지 초청을 해줬대요. 꿈같은 6일간의 추아와 바에 씨를 한국 관광을 시켜줬고 추억을 많이 남겨줬대요. 현재까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대요. 이건 오늘 들었거든요. 저도 오늘 들은 게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 뭐 저도 오늘 사실 찾아봤거든요. 과거에도 약간 들은 게 있어서 좀 잊혀져서 저도 다시 한번 검색을 했는데 뭐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는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유튜브, 책, 무속족 뭐 일반인 분들도 기이한 현상을 겪었다는 사람도 있고 미스테리한 현상이 아직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예요. 당연히 해명이 안 되는 장소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겠죠. 이런 게 아직도 많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그래서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작년에 풀어볼까 했던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언제가 나도 풀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바이카로의 슬픈 여자 귀신에 대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듣기가 쉬운 게 아닌데 아코님 덕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네요, 오늘. 근데 그 외국인 성대모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연습을 혹시 좀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성격상 네. 좀 열심히 뭐 하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주신 분의 예. 이 사연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오, 잘 전달되게 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오.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야 더 신경을 써서 신경 쓴 티가 나서 너무너무 또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사연자분도. 그리고 오늘 아코님께서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네,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직 아코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신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서 그래서 돌비 아코 검색하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있거든요. 정선 이야기부터 강원도 그 이야기부터 꼭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